지루한 힘겨운 장세를 보내고 있는데요. 민재기 역발상투자 KB증권 프라임센터 민재기 팀장님께 답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요, 2차 전지 좀 약하고 주도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반도체인데 또 뭐 악재로 인해서 약하고 답답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언제쯤 이런 박스권 장세가 끝날까요? 네, 일단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좀 주도주는 좀 없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미국이 엔비디아가 이제 가장 이제 강력한 이제 주도주였는데 오늘 새벽에도 나스닥이 이제 1%대 강세 마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좀 쉬어가는 그러한 그림이었고, 오래간만에 이제 테슬라가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우리나라도 이제 테슬라 관련해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을 크게 이제 움직일 만한 그런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좀 테마별로 빠르게 순환매되는 그런 흐름이 9월 달에는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환경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일주일 동안에 이제 코스피의 등락수의 흐름을 보면 지난주 금요일부터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 그 목요일까지는 하락하는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그런 그림이었는데 코스피에서 지난 금요일 그리고 어제는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많아지는 그러한 그림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나쁘지 않은 흐름이고, 일단 삼성전자가 최근에 보합권에서 큰 시세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엔비디아 관련해서 좋은 이제 뉴스 이후에 시세가 한번 강하게 났다가 지금 7만 원대 전후에서 약간 쉬어가는 그런 그림을 보이죠. 사실 개별 종목 장세가 될 때는 지수가 아래 위로 크게 움직이지 않을 때 사실 개별 종목 장세는 화려하게 좀 나타나는 법이죠. 삼성전자가 올라가도 지수를 끌고 올라가서 나쁘지는 않을 텐데, 뭐 여기에서 7만 원 전후에서 약간 쉬어가면서 지수를 잡아준다면 종목 장세는 뭐 분위기는 이어질 수 있구나라는 희망은 한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삼성전자 수급이 좀 괜찮은 편이라서 주가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뭐 하루 정도? 요건 뭐 그저 거의 관망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날을 제외하면 대부분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9월 초부터 해서 순매수 추세를 일단은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이렇게 최근에 다시 이제 사들어오면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을 했는데요. 뭐 순매수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 주가는 7만 원 선 전후로 등락이 좀 이어질 것 같고, 기관과 개인 투자분들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별로 아직까지는 크게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코스닥 한번 보겠는데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전과 금요일부터 해서 이후로의 흐름이 살짝 달라진 것 같아요. 네, 하락 종목 수가 뭐 목요일 같은 경우는 1000개가 넘어서면서 아주 암울한 그러한 흐름을 보였다면, 지난 금요일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많았고요. 특히 어제는 코스닥이 사실 지수가 하락을 했거든요.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 수가 이렇게 조금 더 많았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에너지를 좀 느낄 수 있는 흐름이었습니다. 어제 이제 지수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종목수, 상승 종목수는 증가를 했는데, 보통은 이렇게 에코프로가 약할 때 60일선을 깨고 내려왔고 오늘 추가적으로 지금 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전체 시장이 좀 안 좋아지면서 하락 종목수가 월등히 많아지는 시장이 많았다면 횟수가, 어제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에코프로는 삼성전자하고 조금 수급이 다르죠. 삼성전자는 거의 매일 최근에 9월 1일부터 매수세를 보였는데, 외국인들이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이 여전히 뭔가 2차 전지가 다시 주도주로 등극하기에는 좀 아쉬운 그런 수급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도 보면 외국인들이 이 MSCI 편입 전까지 열심히 샀다가 최근에 이렇게 좀 팔다 보니까 주가에 힘을 좀 받지 못하는 모습이고, 오히려 좀 특징적인 부분은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파셨다가요, 최근에 100만 원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니까 더 이상 팔지 않고 조금 멈추는 그런 모습이 에코프로에서는 좀 특징적인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장중의 흐름인데요. 이게 5분봉으로 제가 한번, 위에 차트가 코스닥, 아래 차트가
에코프로의 5분봉 차트인데 예. 거의 같이 연동이 되는 그런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막판에 흐름을 한번 보시죠. 막판에. 에코프로가 추가적으로 더 밀리면서 저점이 이제 종가가 거의 저가 위주로 끝났는데 지수는 좀 들어오고 네, 그래도 코스닥은 차별화되려고 하는 시도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뭐 에코프로라든지 우리 2차전지 관련주들이 다소 큰 폭으로 좀 하락하다 보니까 지수가 같이 좀 흔들리는 모습인데 어제처럼 오후장에서는 좀 달라진 흐름을 보여줄지 그 부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오늘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인버스 ETF가 상장이 되었는데 일단은 오늘 상장되는 날 인버스 ETF가 제가 아침에 봤을 때는 한 3% 정도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이 오늘은 조금 부진하다. 네, 예. 그런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뭐 2차 전지와 함께 이 인버스 ETF의 흐름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아직까지 우려 집단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다는 부분을 감안해서 그게 노출이 좀 돼야지 어제 또 고션 이야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미국에서. 네,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노출이 되면 그때가 좀 2차 전지에 좀 바닥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개별 테마가 빠르게 순환매하는 그런 부분 염두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인버스 ETF는 올라도 욕먹습니다. 사실 분들은 모르게 사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2차전지에 대한 기대감들과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셔서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오면서 조정받고 기간 조정을 좀 가지면 좋은데 그죠? 결국은 이제 가격 조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그러면 종목별 장세는 9월 우리가 이제 이달 말에 또 연휴 있잖아요. 그죠? 9월 적어도 이달은 이렇게 간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9월 우리가 한 20일경에 FMC 회의가 있는데 그때는 지금 동결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11월 정도 가면 한 25bp 인상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9월 달은 큰 뭐 매크로 변수가 없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지수는 좀 갇혀 있는 가운데 테마 위주로 강세 흐름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떤 시장의 흐름 변화는 긍정적인 흐름 기대하는 흐름 변화는 결국 우리 이제 연휴 이후에 미국의 또 FOMC 이후에 찬바람 나면 정말 이제 또 기대를 좀 해봐야 됩니다. 지금은 갇힌 장세에서 섹터별 테마별 순환매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로봇도 상당히 올랐고요, 그죠? AI도 올랐고 지금 주목해 볼 만한 곳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웬만한 테마들은 사실 또 최근에 많이 또 올랐죠. 맞습니다. 돌아가면서 그래서. 올 하반기도 좋지만 그래도 내년도도 우리가 좀 바라볼 만한 그런 부분을 오늘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서 오늘 뭐 미국 시장이 가장 핫한 종목은 역시 테슬라였고 조금 전에도 뭐 테슬라 이야기가 잠깐 나왔지만 테슬라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 10%나 주가가 오래간만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규장이 끝나고 시간에서는 그냥 약보합 정도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테슬라 주가가 상승한 이유를 한번 보고 이게 우리나라와 관련된 산업과 어떤 연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건 스탠리에서 오늘 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 부분이 결정적인 영향을 좀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도조라고 불리는 테슬라의 슈퍼컴퓨터가 앞으로 테슬라의 가치를 60% 이상 끌어올릴 것이다. 뭐 이러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센데요. 가치를 밸류를 10에서 20% 올린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가치를 60% 이상 올린다고요? 아주 세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이 대형주가 주가가 한 10% 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앞으로 진짜 그렇게 되는지는 우리가 하나씩 점검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점검해야 되는 포인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과거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만 한번 좀 드려보면 과거에 이제 자동차 시장이 최근에 테슬라처럼 이렇게 선도업체가 가격 인하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 포드 때를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옛날에 미국의 고급 자동차는 약 $2,000 정도로 판매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포드에서 모델 T라는 게 나오면서 이게 자동차가 대중화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1920년대에는 결국에는 $800. $2,000면 뭐 250만 원, 300만 원 옛날 얘기죠. 그렇죠. 옛날 이야기죠. 근데 그 트렌드 어떤 변곡점을 보기 위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자동차 모델 T가 나왔을 때 $800 정도 하다가 이게 점점 낮아져서 $300까지 가격을 인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대중화되는 건 좋았는데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대중화가 되면서 자동차 제조업체 수는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255개가 이렇게 1900년도 초에 난립을 하다가 대부분 다
폐업을 하고 문 닫고 44개 정도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최근에 우리 뭐 테슬라의 가격 인하와 함께 뭐 생각을 해볼 부분이고, 결국 전기차 성장 속도의 핵심 중에 하나가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가격 인하는 당분간 좀 이루어질 것 같은데, 현재 그러면 가격 인하 전략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올해 들어와서 테슬라는 계속해서 주요 모델들에 대해서 가격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20% 내외로 가격 인하를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몇 안 되는 이렇게 자동차 가격을 인하를 하면서 출하량, Q를 늘릴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회사가 지금 테슬라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뭐냐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작년까지는 전기차 스타트업이라든 전기차 제조업체 수가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추이였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부터는 전기차 제조업체 수도 줄어들지 않을까. 아까 앞에서 포드의 케이스처럼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나타날 것이고, 내년도 가면 경쟁에서 도태되는 회사들은 아마 퇴출 또는 감소되지 않겠나라는 것이 시장의 전망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그러면 목표는 뭐냐라는 것을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 하락을 통해서 Q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게 주행 데이터 확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머스크가 지난번에 IR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완전 자율주행 FSD가 정부의 승인을 받으려면 100억 킬로미터의 주행 데이터를 제출해야 정부에서 승인을 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머스크가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Q를 늘려서 많은 차들을 돌아다니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특히 북미 쪽에서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테슬라가 IR 할 때마다 발표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테슬라의 매출액과 EPS 같은 것보다는 이 부분을 더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지금이 이번 분기에 발표된 게 얼마냐면요. 5억 킬로미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주행거리. 네, 주행거리. FSD의 주행, 누적 주행거리입니다. 5억이면 아직 멀을 예, 아직 멀었죠. 근데 1분기 때가 2억 4천. 그래서 한 분기 만에 2배 이상 이제 누적 거리가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분기 실적 때마다 FSD의 누적 주행 거리를 체크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완전 자율주행의 서비스도 가까워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적 컴퓨터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으로 오늘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했는데, 올 하반기부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양산을 시작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 H100이라고 하죠. 이 부분도 아마 바틀렉을 극복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 정도 가면 아마 고성능 슈퍼컴퓨터 도조로 인해서 자율주행 성능도 고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한번 연결해 보시면, 이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은 오늘도 이제 테슬라 때문에 주가가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올해와 내년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아마 테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 현대오토웨버가 이미 시가총액 6조를 넘어서면서 MSCI 지수 편입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요 종목 정도만 그림을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시면, 퓨런티어라는 회사가 있고, 요 나머지 4종목은 반드시 관심 종목 좀 넣어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2분기의 수주 잔고 현황을 보면 전장용 장비 쪽이 압도적으로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카메라 쪽에 들어가는 검사 장비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수주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전장용 장비 매출 비중도 지금 분기별로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테슬라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슈가 된다면, 국내에서 우리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좀 꾸준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퓨런티어는 21%나 오르고 있는데, 앞서 그 자율주행 관련해서 관심 종목 표 좀 보여주세요. 훅 지나가가지고요. 마치 우리가 일부러 안 보여드리는 것처럼 훅 지나가서 저도 좀 보게 그 표 한번 보여주시면, 현대오토웨버 그죠? 가장 안정적인, 사실 많이 올랐고요, 그죠? 네, 맞습니다. 텔레칩스, 칩스 엔비디어, 넥스트칩, 퓨런티어. 이렇게 현대오토웨버까지 포함해서 5종목. 5종목은 반드시 관심 종목에 좀 넣어두시고, 저도 앞으로 이제 시간을 활용해서 하나씩 공부를 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몇 차례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여러 코너를 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HBM이라는 모멘텀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반도체나 이런 경향이 뭐냐? 물론 뉴런을 이용한 이런 얘기도 하지만, 결국 이제 자율주행과 차량용 반도체가 내년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거라고 이미 오늘 테슬라 얘기 나오기 전에 저희가 몇 차례 얘기했거든요. 아침 뉴스가 터져서 지금 팀장님이 보여주신 핵심 기업들 잘 체크를 해놓으셔요. 민재기 역발상 투자 KB증권 프라임센터 민재기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